문제는 지금 뭐 연이어서 터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 아마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기여한 게 바로 김 여사 문제입니다.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놓고서 지금 뭔가 해법을 내와야 되는데 대통령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무슨 불법이 있느냐, 무슨 죄를 위반해왔냐.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의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법전이 있는 게 아닙니다. 형사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다 있지만 정치법은 없습니다. 정치법은 바로 민심이 정치법인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민심법이라는 것을 따라야 됩니다. 지금 이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은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의 어떤 공감대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예요. 윤 대통령이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정치를 하겠다는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국민의 민심이 어디 있는지를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민심에 부합하는 결정들과 한다고 그러면 저는 길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축구 보시면 주로 침대 축구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이 침대 축구라는 게 뭐냐면 점수를 안 나게끔 하기 위해서 그냥 들어눕는 거죠. 들어눕고 또 뭐 하프타임 이렇게 반칙하고 할 때 누르고서 시간적인 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연시켜서 결국 이제 상대방이 추가 득점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전술입니다. 침대 축구 하지만 이게 사실은 이런 것만 해갖고는 성공할 수가 없죠. 축구라는 게 그리고 골을 넣어야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상황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뭔가 이렇게 지금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빨리빨리 정치적 결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지금 의문과 좀 답답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성공하는 강대국들을 쭉 연구를 해보면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장수하는 강대국들은 내부 통합과 단결이 잘 돼 있느냐 따라서 그 나라가 흥망성쇠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패망을 했는데 금방 세계의 어떤 산업강국으로 섰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결국 내부의 통합과 단결, 이게 굉장히 있었던 것이고, 대한민국도 6.25 이후에 정말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국민소득은 몇백 달러에 불과했던 나라입니다. 자, 그런 나라인데 하면 된다라는 그 신념 하에서 산업화를 이끌어냈고 새마을운동을 벌이면서 우리 농촌이 많이 바뀌어 나갔습니다. 그게 바로 내부의 통합과 단결이 있었기 때문에 흥했던 그런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냈던 대한민국, 요즘 여러분 K-팝이나 K-문화 노벨문학상도 타고 승승장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어떤 K문화의 어떤 성장에 반해서 지금 정치와 경제, 외교, 안보 굉장히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위기에 처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죠. 일단 눈 밖으로 보면 지금 북한군들의 한 10,000명이 넘는 북한군들이 지금 러시아에 파병이 돼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지금 쏙쏙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북한은 또 무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고도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오늘 ICBM을 또 발사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파병이 우리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야당은 이걸 가지고 무슨 우리가 참관단을 가는 걸 두고서 이재명 대표는 물고문 가르쳐주러 가느냐,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런 안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정반대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지금 야당이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일부 의원들 같다, 야당 의원들은 지금 북한군들 지금 러시아하고 합동군사훈련하러 왔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 중인 나라가 무슨 군사훈련을 합니까? 지금 매일 전선에 싸우고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지금 쉴드를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다음 주면 미국의 새 대통령이 선출이 됩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당선됐을 경우에 한반도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또 우리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불안한 시점이죠. 지금 일본은 자민당이 이 과반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호시탐탐 대만을 침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국내적으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국면입니다. 또 산업적으로 보자면 지금 삼성 반도체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삼성이 정말 우리나라의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은데 삼성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 어려운 거는 당연한 거겠죠. 이런 상황에서 뭔가 국가의 리더십이 딱 자리를 잡아서 이런 어려움들을 이끌어 나가고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단결시키는 방향으로 리더십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0%입니다.
20%는요 내각제에서는 물러나는 지지율이거든요. 지금 기시다 전 총리가 지지율 20% 하면서 결국 총리를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여권 내부도 지금 뭐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갈등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어렵죠. 특별감찰관 하나 지금 합의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지금 뭐 연이어서 터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 아마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제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데 기여한 게 바로 김 여사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취재를 해봤더니요,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놓고서 지금 뭔가 해법을 내와야 되는데 대통령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무슨 불법이 있느냐, 무슨 죄를 위반해왔냐 라고 자꾸 되묻는다고 그래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 아내가 뭘 잘못했어, 뭔 죄가 졌어, 어떤 죄목이야 라고 되묻고 있다고 그럽니다. 전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사과할 타이밍이 아니다. 모든 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특별감찰관 이것도 뭐 지금 북한인권재단 이사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건 당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결된 고리를 풀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특별감찰관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예전에 아마 윤 대통령이 본인이 처음에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죠. 특별감찰관 임명하겠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본인이 그래서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아니, 내가 검찰총장 출신인데 내 주변에 무슨 비리가 있겠냐, 내 가족들한테. 비리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같은 거 저거 안 해도 된다. 필요 없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참모진과 언론들이 무슨 소리냐, 지금 그건 공약으로 내건 상황인데 안 된다. 그런 이야기 하면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내심 아마 별로 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별감찰관이 있으면 사사건건 감시 감독을 받아야 되니까 그게 아마 불편할 수도 있는 것 같고, 특히 제2부속실을 안 만든 이유도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받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이 당내 인사를 관저로 불러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리에 가끔씩 배석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지난번에 인요한, 김민전, 윤상현 의원이 아마 대통령하고 할 자리에도 김건희 여사가 나타났다. 이런 지금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어제 한동훈 대표가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한 지적도 했고, 최근에 오세훈, 박형준 시장, 그리고 이제 권영세, 김기현 전 대표, 나경원 의원이 공동 입장문을 내서 결자 해지를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실이 꽤 불쾌했던 모양입니다. 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것처럼 권영세 뭐 이런 분들은 다 친윤이지 않습니까? 김기현 전 대표도 그렇고. 근데 왜 우리한테 개장을 해서 뭔가 바꾸라고 그러냐. 아마 대통령실 뭐 정정실장 이런 사람들이 꽤 불편해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지역에 내려가면 다 듣는 이야기가 결국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왜 해법을 내놓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만 계속 듣고 있고, 이것이 지금 한 2년 남은 지방선거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 오류 사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해법을 지금 대통령이 내와야 된다는 게 이제 지금 한결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내가 밀려서 안 한다. 내가 지금 특히 윤 대통령은 제가 듣기로는 본인이 그걸 할 생각이 있다가도 주변에서 막 이렇게 요구를 하면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사 문제 관련해서도 원래는 인사를 좀 하려고 했다가 그래요. 근데 한동훈 대표가 인적 쇄신 이야기하니까 안 한다. 이렇게 또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 인적 쇄신을 전국의 어떤 이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런 걸로 쓰지 않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인데, 뭐 일견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자리거든요. 정치라는 거는 감히 정말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의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는 겁니다. 법전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슨 정치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형사법도 있고 뭐 민법도 있고 다 있지만 정치법은 없습니다. 정치법은 바로 민심이 정치법인 거예요.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지만 그거는 이제 형법이나 민법이나 이런 거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인데, 문제는 대통령이 되면 그 법 위에 민심법이라는 걸 따라야 됩니다.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면 잘못됐다는 지점을 지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법 위반이야, 지금 공소장 쓰듯이 지금 지적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은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의 어떤 공감대가 끊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원하는 것들, 이걸 즉각 해줘야 됩니다. 그런 걸 사실을 잘했던 분들이 이제 YS, DJ 뭐 이런 분들이, 그래도 정치를 한 분들이
순간순간 정치적인 어떤 위험과 고비를 그런 결단과 판단에 따라서 극복했던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민심도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그렇게 모질지가 않습니다. 정말 집권자가 반성하고 뭔가 새롭게 한다 그러면 또 한번 열심히 해봐 라고 또 표를 주거든요. 이번 금정선거,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가 바로 그런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지금 별로 인기가 안 좋지만 또 60% 이상의 지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래 한 번 더 기회 줄게 열심히 해봐라는 그런 사인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저는 전국 돌파의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뭐냐면 대통령이 민심에 부합해야 된다. 즉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어떤 입장을 내야 될 거 아니냐. 제가 알기로 참모들이 김건희 여사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떤 제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직접 사과문을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공적 활동을 일치 하지 않는다는 것들 뭐 그런 거 약속하라든지 뭐 이런 걸 했지만 대통령은 별로 그런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가 뭐 계속 악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한 대표가 요구하는 거는 절대 안 한다. 뭐 이렇게 되다 보니 조금 오기 비슷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인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이 결정도 그렇고 이제 그러니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 하나 옆에서 조언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데나워 총리가 있습니다. 독일의 아데나워 총리가 독일의 부흥을 이끌었던 아데나워 총리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가 비정치적이라는 것이야말로 멍청하다는 뜻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정치를 하는 곳입니다. 법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검찰총장이나 판사처럼 법을 판단하고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결국 정치 지도자는 국민의 민심을 잘 파악을 해서 잘 국민들의 민심을 잘 받아들이고 또 국민의 민심을 보듬고 해야 되는 자리가 바로 대통령의 자리거든요. 근데 다 비정치적이야. 정치 안 할래. 이렇게 돼버리면 아데나워 총리가 이야기했듯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한번 그런 이야기 한 적이 계십니다. 나는 지금부터 정치를 하겠다는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정치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국민의 민심이 어디 있는지를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민심에 부합하는 결정들과 한다고 그러면 저는 길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이 어려움들이.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대통령이 열심히 하고 또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매몰차게 하는 건 아닌데 매번 시기를 놓칩니다. 타이밍을 놓쳐요. 이제는 뭐 제2부속실 문제, 뭐 김건희 여사 사과 이 문제 정도로는 해결이 안 되는 지경으로 지금 문제가 더 악화돼 버렸습니다. 골마한 거죠. 왜냐 상처가 나면 빨리 치료하면 괜찮은데 계속 골마 터지고 또 하면 이게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 데까지 방치한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너무 둔한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정말 윤 대통령이 정치를 좀 하시라 이야기를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제가 말씀드렸던 이 위기 속에 대통령이 정말 국민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분이잖아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올 11월은 정말 중요한 기간입니다. 국제정치적으로나 국내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더 이상의 침대 축구로는 점수를 낼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